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패님들,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라면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린다든지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인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런 일들이 그냥 가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그럼 어떨까요? 특히 화장실에 있는데 뭐가 쳐다보고 있으며 그거 참, 이게 사람이 아니니 신고할 수도 없고 말이죠. 만약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라 전 무섭거나 그런 것보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미모의 똥차댕이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모의 똥차댕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어려서부터 바로 위 큰아버지 댁하고 같이 살아서요. 큰아버지 아들인 사촌동생하고는 그냥 친형제 수준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그 사촌동생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평소라면 업무가 시작될 시간이라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을 텐데 그날 동생은 평소에 그 아이답지 않게 엄청 다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했죠. 동생 말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형, 나 귀신이 보여. 영환이 트인 것 같아. 전 처음에 동생 말을 듣고는 반박자 쉬고 날짜를 봤어요. 만우절은 아닌데 날이 더워서 그런가? 뭐야, 너 더위 먹은 거야? 전 동생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끊는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멀어지는 전화기에서 끊지 말라는 좀 전보다 더 다급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이어진 동생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동생 말은 이래요. 전날 밤에 동생은 야간 작업을 마치고 대략 새벽 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갔다는데요. 가족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동생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잠시 거실에 누웠는데 워낙에 피곤한 상태로 바로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거실에서 그렇게 잠든 동생, 한참을 자는 중이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귓가에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두어 명이 동생 귀에 대고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웅얼거리더라는 거죠. 동생은 이거 가위구나, 지금 가위에 눌렸구나 싶어서 움직이려고 이곳저곳을 움직여봤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움직이려고 사력을 다해서 말이죠. 한참을 꿈지럭거리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며 웅얼거리는 소리가 뚝 끊기면서 눈이 확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어둑한 주변에 이질적인 존재가 보이더래요. 저승사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검은 가세에 도포를 입은 그런 저승사자 모습 둘이 자기를 내려보고 있더라는 거죠.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그보다 키가 작았다는 것까지 기억할 정도로 동생은 그때 기억이 선명했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가위의 연속이라든지 아니면 잠이 덜 깬 거 아니냐, 그냥 꿈 아니겠냐 그러면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동생 말이 도포자락 흔들리는 거, 뭐 도포자락 질감까지 다 보이고 그런 것들을 그때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말이죠, 저승사자들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승사자들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까지, 그 시선이 확실히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말이죠. 머리로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건 저승사자라고, 이건 꿈이 아니라고 그런 확신이 드는 동시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혹시나 자기를 데리러 온 건가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무서워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렇게 무섭고 숨이 막히는데 고개도 돌릴 수 없고 눈도 감을 수 없고 뭐 하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체감적으로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싶었다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건 귀로 들리는 건지 느껴지는 건지 분간하기 힘들었다는데 어쨌든 자신 의지와는 반대로 말똥말똥 떠진 눈앞에 보이는 그 저승사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더래요. 정확히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던 저승사자가 키가 큰 저승사자에게 하는 말이었다는데요. 이제 그만 가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동생은 좀 전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에 말이죠. 그땐 손까지 바들바들 거리더라는 거죠. 자기한테 가자고 그러는 줄 알고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냥 눈앞이 깜깜해지고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 울고 있다는 걸 알겠다고 했냐면요. 무섭다는 거 외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눈물이며 콧물이며 줄줄 흐르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분쯤 지났나 싶었다는데 이것도 체감적인 시간인 거죠. 다시 한번 작은 저승사자가 큰 저승사자한테 말하더래요. 어여 가자니까. 그렇게. 그 말에 동생은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왠지 자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누가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 아직 안 자, 이런 말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더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 말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승사자들이 자기가 잠들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고. 아침이 되고 그때까지도 동생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저승사자들 목소리 때문에 말이죠,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실감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주변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어 봤다고 하더라고요. 꿈인지 생시인지 감각은 있는지, 설마 자기가 죽은 건 아닌지 그런 게 궁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라도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물건 감각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찬물로 샤워하면서 자기 볼을 막 때려봤대요. 힘껏.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아프더래요. 동생은 그렇게 피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랑 다름없이 출근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눈에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순간적으로 뭔가 휙휙 지나치니까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회사 건물 안에서도 보이더라는 거죠. 화장실 가는 복도 바로 앞에 사람 크기만한 안개 덩어리 2개가 있길래 이게 또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저게 진짜 있는 건가 싶어서 그때 내가 자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때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 그래서 눈도 비벼보고 볼도 연신 때려봤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실제로 자기 앞에 있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생은 이게 귀신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이미 꽤 지났다고. 전 그제야 동생이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동생은 그 뒤에 있었던 일부터 이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때 동생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동생이 처음 본 안개 덩어리는 회사 화장실 앞에 있는 거 2개뿐이었고요. 무서워서 만져보거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절대 보인다는 걸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최대한 모른 척하고는 자연스럽게 일부러 그 둘 사이로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인지를 하고 난 뒤부터 여기저기서 그런 안개 덩어리가 쏙쏙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길고양이만큼 작은 것부터 성인 남성 크기까지 크기도 다양하고 색도 하얀색, 상아색, 검은색, 회색 등등, 모양도 둥근 거부터 해서 타원형, 사람 형태 등등 가지각색이더라는 거죠. 그것들은 하는 행동들도 다들 제각각이었다는데요. 어떤 것들은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있고, 무슨 줄을 선 것처럼 기다랗게 서 있는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틈에 같이 지나다니는 것도 있고, 나무 밑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는데 희한하게 날이 지날수록 말이죠, 이게 점점 익숙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저승사자 본날, 저승사자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자기한테 가위를 눌렀던 그 여자 귀신들을 데리러 온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 귀신들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랑 자기가 그날 그렇게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었겠냐고 그래요. 뭐 사실 여부야 어떻든 제 동생은 한동안 그 저승사자 형상이랑 목소리가요, 이래도 저래도 자꾸 아른거린다면서 무서워했었어요. 눈에 보이는 안개 덩어리보다 그 저승사자가 더 무서웠다면서 말이죠. 미모의 똥차등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누구라도 눈앞에서 저승사자가 가자고 말한다면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악행을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고, 좋은 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두고 간다는 게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연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말이죠, 역시나 보이면 안 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게 좋고,
역시나 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안 들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